시총이 300조가 넘는 팔란티어라는 유명한 AI 기업이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에서 낸 파격적인 채용 공고가 최근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공고의 핵심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슬로건이 뭐냐면 College is broken, 대학은 무너졌다, 대학에 가지 말고 팔란티어의 학위를 받으라 라는 말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인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월 750만원 선의 급여도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완수하기만 하면 팔란티어에서 학위를 주고 채용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AI 시대를 맞아 배움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학을 나왔냐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은 AI 시대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제 나름의 생각과 여러 CEO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요새 AI에 미쳐 있습니다. 원래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그것도 빅테크 위주의 채널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만드는 AI 기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이 AI를 안다면 투자 역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AI를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다들 하는 것처럼 챗 GPT부터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변태 같은 게 AI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더 알고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공학, 진짜 바닥부터 다시 한번 보자 싶어서 제가 예전에 배웠던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 네트워크, 자료구조, 알고리즘 등을 공부를 다시 했어요. 예전에 대충 하긴 했지만 지금 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다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블로그에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기록하는 습관도 들이고 공부도 한번 더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강추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맨날 챗 GPT를 쓰다 보니까 이 챗 GPT의 기본적인 원리인 트랜스포머, 이 원리를 또 이해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논문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AI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공부를 쭉 해왔죠. 그리고 하는 김에 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도 같이 땄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나? 파이썬 기본 문법부터 시작해서 막 자연어 처리하고 컴퓨터 비전 공부를 제가 이거 막 코드 일일이 하나하나씩 쳐가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외울 것도 많이 외워봤고 현형 대수나 통계 같은 경우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도대체 왜 해야 될까? AI 시대에 과연 이 공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실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개발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금융 공부,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라든지 CFA 자격증, 이런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현타가 정말 세게 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공부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즐겁게 하긴 했는데 이게 막상 배우고 나니까 이론적인 지식들이 과연 필요한가, 회의감과 현타가 정말 세게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나보다 이미 AI가 훨씬 잘해요. 굳이 AI한테 맡기면 되는 걸 내가 왜 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다들 한 번씩 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커서 AI나 AI 개발 툴로 당근마켓 유사 서비스를 비스무리하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그냥 제가 딸깍하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실상은 조금 허접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 개발에 대한 장벽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자연어로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가는데 굳이 우리가 이론 공부부터 해가면서 수학 문제 풀듯이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코딩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연어로 된 프롬프트만으로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코딩 능력은 마치 라틴어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희소한 능력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구글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코딩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AI가 코드를 생성해 주더라도 그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하면서 최적화하는 능력은 결국에 인간한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단순히 코딩이 아닌 컴퓨팅적 사고, 다른 말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둘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실제로 제가 AI로 서비스나 앱을 만들다 보니 한계점들에 많이 봉착하더라고요. 제가 AI한테 월택남의 AI 교육 사이트 만들어주면은 얼추 잘 만들어줘요. 이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기깔납니다. 야, 이게 AI 딸깍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도 잘 모르고 넥스트.js도 모르고 백엔드랑 연결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거 만들다 보면은 분명히 한계에 봉착해요. 아니,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딸깍딸깍만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초안을 AI가 잡는다라는 입장에서는 AI 너무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실제 상용화 제품을 만들고 유지보수가 가능하냐라는 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AI한테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언어로 풀어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직 AI는 내 뇌 속 이미지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언어로 풀어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를 AI한테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건 코끼리 그림인데 제가 코끼리라는 어휘를 모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다리가 4개고, 눈은 회색이고, 코가 손이고, 귀가 큰 이런 동물을 그려줘 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는 말.
그럼 일단 요청하는 것도 힘든데 AI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안다면 코끼리를 그려줘 한마디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알아야 AI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아는 놈이 더 잘 쓴다. 마치 내가 0.1밖에 모르는데 AI 능력이 1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두 개 곱하면 몇입니까?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을 1 정도로만 올리게 돼도 AI를 곱하게 되면 무려 100이나 됩니다. 여러분 러닝 커브, 학습자 곡선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성비가 나오는 수준까지 빠르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극대화한다. 곱하기 한다. 기본기나 이론을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구자를 할 거나 학자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자한테는 다소 과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러닝 커브에서 효율적인 부분, 가성비가 나오는 이 수준까지만 공부하자. 딱 일만큼만 배우자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스킬셋들을 조합하는 게 앞으로 나온 완전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론 암기, 그러니까 노하우,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보다 노웨어, 이게 어디 있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이게 뭔지 안다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니까요. 왜? 파레토 최적이라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20%의 핵심 지식이고 나머지 80%는 곁다리다.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건 이 코어 지식을 획득하는 거예요. 물론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신입이나 주니어 채용 시장의 현실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 기업 입장에선 사실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우리 회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포트폴리오에 LLM 파인튜닝 경험이 있는지, RAG를 활용한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봤고 실제 서비스 해봤는지, 이런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이론이 중요한 시대는 이제 조금 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나 이만큼 배웠어요 라는 학위보다는 나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어요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학력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이 실전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드잇에 있는 AI 엔지니어 부트캠프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가 있다면 수강료는 무료고 이번 7월 말까지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수료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AI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전문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커리큘럼 구성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기초 학문 지식은 정말 실무에 필요한 부분만 가볍게 가져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적용형 실무적인 지식, 한마디로 말하면 코어 지식을 위주로 프로젝트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AI 부트캠프라는 이름만 걸고 실제로는 그냥 웹 개발 가르쳐주면서 오픈 AI API 붙여가지고 이거 AI다 라고 광고하는 데가 많던데, 코드잇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신경망의 기초부터 요새 한창 핫한 자연어 처리나 대규모 언어 모델 등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제 수강생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이 수강생분들도 아예 노베이스였다고요. 그런데 4개월 동안 이제 대정부 사업 입찰 지원 전문 컨설팅 챗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깃허브 커밋하고 배포까지 하는 등 토이 프로젝트를 넘어서 좀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아주 밀도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커리큘럼이 주는 장점 같아요.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코어 지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 6개월 만에 최신 트렌드가 되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가장 핫한 이 AI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커리큘럼이라는 게 이마의 특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현직자들이 멘토링을 붙는 건 당연하고 위워크 같은 로케이션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맥북 지원까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 내일 배움 카드가 있으면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심지어 장려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 7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니까 한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도 컴퓨터공학과 취직 안 된다. 석사를 나와도 취직 안 된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지금 취업 자리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문과는 훨씬 더 절망적이고 다른 직군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AI를 공부하는 것이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거. 뭐 그거 동의하지 않으시면 수능 다시 쳐서 의대 가시면 됩니다. 뭐 부트캠프 출신은 안 된다. 이제 컴퓨터공학 망했다. 결국 저는 자기 학이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원하는 데 갈 거고 누군가는 대충 해서 도태되는 거고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있는가? 그나마 다른 도메인 지식을 갖고 이 AI 스킬들을 쓸 수 있다면 기회는 정말 열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온몸으로 체감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많이 이득을 받고요. 뭐 당연히 저랑 다른 생각이신 분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분야에 도전하는 거 너무나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불평만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어봐야 아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잠깐 흥분했는데 부트캠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AI 공부는 꼭 하시길 추천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